안녕하세요. 소크리TV. 오늘은 18번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18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소크리TV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자리 배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자리 배치를 꼭 해야 합니까? 네. 학생들이 성인인데 그냥 알아서 하게 하면 되지. 뭘 그걸 사사건건 번거롭게 교사가 개입해서 그렇게 자리를 이동해라, 여기에 앉아라,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요, 네. 자리 배치를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강의식 언어 수업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고받고 옆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언어 수업, 상호작용 언어 수업에서는 자리 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자리 배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리 배치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자리 배치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요. 학생이 좋아하는 자리에 그냥 고정석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사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리 배치를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다양성. 교실 안에서도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언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다양성 중에서 하나는 두 번째 파트너, 짝꿍입니다. 짝꿍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짝꿍이 좀 바뀌어야 나도 어떤 대처 능력이 생기고 친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이 좀 귀가 열리기도 하고 뭔가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트너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꼭 자리 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피드백을 해준다 하더라도 파트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반성을 하게 되고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모습을 보고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네, 화면이 지금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있죠? 네. 친구가 나에게 너 틀렸어, 이거 되게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피드백도 있지만 친구의 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떤 것을 듣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피드백이 있을 수 있죠. 그게 한 친구만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친구를 보면서 느끼는 것, 그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른 학생들, 그리고 언어가 다른 학생들, 그리고 관심사가 다른 친구들을 옆에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친구들의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자기 반성이 된다면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리 배치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해요. 자리 배치 하자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자리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바꾸는 건 너무 혼란스럽기만 하고 옆에 친구와 사귀기도 전에, 그 친구에 적응하기도 전에 짝꿍이 바뀌니까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자리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주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면 10번일 것 같지만 제 기준으로는 7번에서 8번 정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주 수업 중에 중간에 테스트 한 번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한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빼면 한 8번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첫 주에 어수선해요. 유동도 많고 변동사항도 많아요. 그럴 경우도 자리는 자율에 맡기죠. 그리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에서 8번이 가장 좋은 자리 순서 바꾸는 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을 하려면 교사가 여기에 앉으세요 라고 교사의 의도대로 앉는 방법이 있고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실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 자리 배치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리 배치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학생이 오는 순서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하면 됩니다. 네. 학생에게 맡기는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가 학생의 수준, 그리고 국적, 성별, 그리고 특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보면 첫 번째는 학생이 자리를 바꾸는 월요일이라고 해봅시다. 월요일 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앉고 싶지 않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죠. 그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학생에게 생기는 돌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생에게 맡기는 것은 조금 분위기상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교사가 아무리 공평하게 수준, 국적, 성별에 맞게 고려해서 정한다고 한들 그 학생들은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 번째, 행운, 운에 맡기는 거예요. 네, 너무 무책임한 것 같지만 운에 맡긴다라는 것은 뽑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그때그때 뭔가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리 배치가. 하지만 그 노력을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 파트너가 바뀌는 거, 그리고 내가 다양한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틀 안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뽑기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쿠리쌤의 자리 배치 노하우. 그러면 소쿠리쌤은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자리를 꼭 바꿉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조금 더 팁을 준다면 첫 주에는 바꾸지 않아요. 첫 주에는 학생의 어떤 자율성에 맡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주도, 그리고 뽑기로 자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주도라는 것은 특별한 주의 경우에요. 첫 주 같은 경우 아니면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뽑기로 자리를 정한다라는 건 아주 다양한 뽑기 방법이 있죠.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 바꾼 상태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앉았던 친구가 오른쪽 왼쪽에 또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지난주하고 똑같고 왼쪽에 앉아있는 친구도 지난주하고 파트너가 똑같다면 어떤 기회가, 다양성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살짝 바꿉니다. 그런데 바꾸라고 했을 때 바꾸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의견을 또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교사가 고집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다른 방향, 오른쪽에 있는 학생에게 또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하면 되니까 학생의 의견과 나의 어떤 이야기를 잘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이사항은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 그 남학생한테서 땀 냄새가 나고 또 담배 냄새가 나고 이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저는 그런 것들도 교묘하게, 아니 눈치채지 않게 바꿔줍니다. 하지만 그 친구를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다양성. 그래서 어떤 친구에게 계속 그 친구 옆에만 앉는다 그러면 조금 바꿔주는 것도 교사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준도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같은 국적 학생하고 계속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개입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달려왔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리 뽑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에 맡긴다, 행운, 제비뽑기를 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